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집은 바로 이 집인데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습니다. 자, 집 앞에 전망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이 집이 2억 8천인데 현재 떨어졌습니다. 현재 가격은 1억 8천. 1억이 뚝 떨어졌네요. 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대도시 주변에 전원주택에 사는데 그게 참 좋다. 그게 최고인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집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게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집 역시 대도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주의해야 될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인데 이렇게 단지가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고 경매물건도 석축을 아주 잘 쌓아놨네요. 지도로 위치를 확인해 보면 여기가 이제 청주 시내입니다. 여기가 경매물건이 있는 자리고 딱 봐도 이마트까지 뭐 금방 갈 수 있겠네요. 주택들을 보면요. 자, 이 집들은 모두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서양이라고 볼 수 있는 남서양, 남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지는 노을을 멋지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쪽을 보면 이렇게 산으로 약간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햇빛은 일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죠. 좀 더 넓게 보면은 여기 경매물건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와 당진 영동 고속도로가 만나는 청주 정션이 여기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경매물건 남쪽 남청주 IC를 이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동네에 눌러앉고 사는 분들은 뭐 고속도로 많이 타겠습니까? 여기 청주 시내로 가면 되죠. 전원주택 단지가 여기 있고 서쪽에 있는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요. 그럼 이렇게 마을길로 들어오게 되겠죠. 올라오면은 이렇게 차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요 뒤로 돌아서 차를 여기다 주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경매물건이 있고 요 옆에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이 경매물건 그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적도로 보면 이래요. 이게 경매물건이고 경매물건 옆집의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끼처럼. 그래서 이 집은 항상 요 길로 드나들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집이 여러분 집이에요. 이 경매물건이 여러분의 집이고 옆집 사람이 뭐 맨날 차를 갖고 우리 집 뒤를 왔다 갔다 한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도시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이렇게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전원주택에 산다. 그런 집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 바로 뒤로 이렇게 가깝게 차가 자주 드나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경매물건의 토지를 보겠습니다. 땅 모양은 딱 이렇게 눈에 띕니다. 석축 공사가 잘 되어 있고 뭐 조경도 나름 괜찮습니다. 이 땅의 면적은 114평. 요 대지의 면적만 114평이고요. 경매에는 이 도로 지분도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보시면은 여기 땅 있고 대지 있고 이 도로 있잖아요. 마을길. 이 도로 지분도 경매 매각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을 보시면은 이 집은 딱 30평이에요. 아담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마을의 집들이 조금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업체가 지은 것 같고요. 요 뒤쪽 보시면은 집을 짓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경량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집입니다. 1층이 한 20평, 2층이 10평 정도 되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 이제 한 8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량철골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의 구조는 아닌데 뭐 저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현재 목조주택에 살고 있고 제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은 저는 집을 하나 더 지을 생각이에요. 저희 집 앞에다가 집을 하나 더 지을 생각인데 저는 그때 경량철골 구조로 집을 지을 겁니다. 야 시촌아 왜 그 판넬집을 짓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어차피 제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가성비 있게 잘 사용하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뭐 경량철골 구조, 일반목 구조, 중목 구조, 벽돌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집의 구조에 너무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집착 역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그 구조를 선택한다면 남이 뭐라고 하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비교적 최근 사진인데요. 작년 사진이에요. 집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는데 목재 데크가 관리가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층이 20평, 2층이 10평이기 때문에 집의 크기가 아담하게 느껴지죠. 집 왼편에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요 앞에도 문이 있고 뒤쪽에도 요 창고 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펜스가 옆집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옆집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담하고 평범한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바로 경매 개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가 2억 8,900만 원, 거의 2억 9천이었는데 현재 36% 빠졌죠. 최저가는 1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집의 현재 주인은 이 집을 2억 6천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현재 최저가는 기존의 집주인이 구매한 실거래가보다 한참 쌉니다. 그러면 기회일까요?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최선순위 설정, 말소, 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점유자가 있어요. 요 두 분은 부부예요. 그래서 요 보증금이 하나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자, 이분들이 전입한 날짜를 보겠습니다. 빠른 거 기준으로 2024년 2월 27일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참 늦게 전입을 했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가 요 보증금 1억 2천만 원 인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자, 반대로 이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전 황당하죠. 전세보증금 1억 2천 주고 2월달, 4월달에 들어왔는데 6월달에 경매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몇 개월 만에 전세 들어온 지 몇 개월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완전히 떼일 위기에 처한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후순위 임차인이니까요. 뭐 요즘에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도 뭐 주인이 악이건 악의가 아니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권리 관계를 살펴보니까 현재 소유자는 2021년에 이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4년 2월달, 4월달에 이 전세 임차인이 들어왔고 불과 한 2개월, 4개월 만에 강제 경매가 신청이 되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요 등기부 현황을 낙찰자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뭐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따로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경매 물건입니다. 권리적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몇 가지 단점이 더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집은 고속도로와 매우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당진 영도고속도로와 굉장히 가까워요. 이 거리가 불과 329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4차선 도로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그 사이에 낀 전원주택 단지 계속해서 차 소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것도 도시니까 뭐 당연한 환경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우선 요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0년 5월 로드뷰인데요. 경매물건 뒤쪽으로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으로 보시면은 역시 경량철골로 전원주택들을 상당히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는 완료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되지 않고 이 상태로 남아있다면 동네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폐허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카카오 맵에서 이게 최근 위성 지도인데 2022년 같아요. 2022년에도 이렇게 집들이 완성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거는 2024년 6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건물이 없죠. 자, 여기 전봇대 기준으로 보세요. 전봇대 왼편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던 집들이 있었는데 2024년 거의 현재 요 전봇대 왼쪽으로 그 구조 자체가 사라졌죠. 제가 봤을 때는 집을 짓다가 결국에는 철거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가 멈춘 흉물스러운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뒤에 있는 땅들이 모두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갛게 표시되는 것들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곳의 실거래 기록입니다. 자, 요 전원주택 단지에는 자, 이 현재 경매물건을 제외하고 실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집을 짓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집을 철거한 상황이고요. 이쪽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도 아마 분양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경매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굉장히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거래가 되지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물건에서 딱 전방에 이렇게 송전탑이 보입니다. 매우 가깝죠? 제가 지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거리가 불과 392m. 물론 이건 역시 도시에는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